댓글이나 피드백으로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듣고 자기 마음에 확신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단언컨대 사이코패스는 안녕하세요. 저는 제 감정을 모르겠어요. 감정을 모르겠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것 같은데, 진짜 많은 분들이 자기 감정을 모르고 살아요. 그건 자기 잘못은 아니고요. 그냥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별로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회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캐롤이 울면 안 되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울면 안 된다, 울면 나쁜 거다, 선물 안 준다라는 식의 교육을 애들 때부터 하죠. 그 다음에 뭐 남성분들은 특히 뭐 남자는 우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심지어 부모님들이 울면 막 뚝하고 막 혼내기도 하고요. 이런 저질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죠. 그 다음에 감정 표현을 안 하는 게 미덕인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그런 뭐 유교 문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게 고스란히 쌓여서 한의 문화가 됐고, 그래서 화병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고, 우리나라 유일한 특유의 문화 관련 증후군 화병인 거죠. 감정은 그냥 내 거예요. 감정이 어떤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짧게 굵게 말씀드리면, 그냥 내가 지금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은 그냥 100% 내 거고요, 100% 맞는 거예요. 다른 누가 그거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를 잘 아는 사람도 나보다는 나를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모든 생각과 감정은 100% 맞는 거예요. 심지어 극단적으로 누굴 죽이고 싶다, 또는 내가 죽고 싶다, 100% 맞는 거예요. 그게 뭐 올바르다, 바람직하다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르게 그냥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헷갈려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맞는 거다. 그 다음 단계로 나가시면 돼요. 내가 왜 그런가? 내가 감정이 왜 이렇게 힘든가? 그걸 살펴보시고 그런 얘기를 내가 믿을 사람한테 하면 돼요. 신기하게도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해소가 돼요. 근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주는 문화가 안 돼 있는 게 우리나라의 문화고, 그게 인간관계죠. 감정 표현을 하라고 하면 화만 나요. 이게 참 감정 표현을 안 해봤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감정은 이제 화를 내는 거랑 화를 느끼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감정이 내가 화가 난다예요. 화가 나는 감정, 분노의 감정이 든다.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화가 난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뭐 쓰면 되는 거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는데, 그게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르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몰라서 제가 심리 관련돼서 계속 강의를 드린 겁니다. 이 구분을 하는 게 이제 초반에 할 작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려면요, 제대로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내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은 100% 내 마음은 내 거다. 그게 되게 이기적인 것 같고 되게 이상한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 제가 드리거나 이제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하면은 이제 뭐 댓글이나 피드백으로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듣고 자기 마음에 확신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단언컨대 사이코패스는 이 방송 안 봐요. 안 듣고요. 심리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감 능력이 없거든요. 공감 능력이 있는 분들이 심리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방송도 듣는 겁니다. 마음이 힘든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따뜻하다는 거고요, 마음이 섬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떤 사연을 주시고 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주시고요. 역시 병원에 오거나 상담하시는 분들 역시도 굉장히 조심스러우세요. 내 돈 내고 내가 온 고객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혹시나 내가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혹시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가, 뭐 이런 요구를 해도 되는 건가,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세요. 그만큼 굉장히 섬세하시고 마음이 따뜻하신 거죠. 쌤은 이런 때 쏟아지는 사연들 받아주는 게 힘들진 않나요? 아우 감사합니다. 제 생각도 해주시고. 힘들죠. 그래도 보람이 있어요. 저는 너무 당연한 거, 저는 그냥 직업이기 때문에, 경험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게, 그냥 너무 당연해서 말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말하는, 그게 듣는 분들에게는 그게 전혀 몰랐던 너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였다는 피드백을 저는 너무 많이 들어서, 기회가 될 때마다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게 이제 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뭐 강의나 책이나 방송 활동을 하는 모든 정신과 의사들의 공통점일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사회가, 또 우리나라가 심리적인 이 상식이 너무 없는 나라인 것 같아요. 정말 후져요, 후져.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너무 후져요. 그래서 조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가족이 오히려 더 상처 주고, 친구가 더 상처 주고, 그렇게 더 고립되고, 그래서 제가 방송을 계속 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하는 거고, 책을 내는 거고, 오디오 클립을 하는 거고요. 정신과 의사가 이런 활동하는 게 개인의 진료 영역에는 방해가 된다는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왜 방해가 되는지는 유튜브에 이미 올렸고요. 꼭 보세요. 활동하는 정신과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사가 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과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정신과 의사 되려고 의대에 갔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로 지내는 것 자체는 만족도가 아주 높은 과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조금씩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활동해야 될 것 같아요. 먹방이 이제 유행하고 하면서 셰프님들이 많이 활동하시는 걸 보면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양식이 진짜 중요한데, 마음의 양식을 마음껏 제공하는, 맛있게 제공하는 많은 분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편이 되어주세요. 내가 내 편이 안 되면 다른 누구도 내 편이 될 수가 없고요. 내가 내 편이 되면은 신기하게도 주변에 내 편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편이 되어주시는, 내가 내 마음의 편이 되어주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저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